안녕하십니까. 마두 1, 2동, 일산 2동, 정발산동이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김혜련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길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이재준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고양시 문화도시 지정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동안의 추진 과정과 왜 지금까지 문화도시 지정에 대한 진전이 없는지, 문화도시 지정이 어렵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이러한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고양형 문화도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고양시의 중장기 문화정책의 방향성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위해 집행부는 어떤 비전과 목표 그리고 계획과 세부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지 고양시의 전반적인 문화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준 시장님의 공약 문화도시 지정 추진이 있었습니다. 2018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이 고유한 문화를 활용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문화를 통해 지역과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하는 문화도시 사업을 시작합니다. 문화도시란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로서 지정될 경우 조성 계획 수립과 예비 사업 추진, 5년간의 본사업 기간 동안 조선 전반에 걸쳐 컨설팅을 비롯한 문체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재준 시장님은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문화도시 지정 추진을 공약하셨고, 공약 실천 계획서 자료집을 보면 문화도시 지정 추진을 위한 사업 개요와 목표, 추진 계획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문체부로부터 2022년부터 5년간 약 1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문화도시 지정 추진의 과정을 통해 고양시의 문화적 자산과 특색을 확인하고 우리의 문화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지정을 통해 고양시의 문화적 자산이 지속가능한 도시 브랜드가 되고 문화가 시민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생활문화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누구보다 관심 가지고 기대해왔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재준 시장님이 공약으로 약속하셨던 문화도시 지정 추진을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준비해왔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어느 순간부터 문화도시 지정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고양형 문화도시 이야기가 있는데 정확하게 고양형 문화도시란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양시 문화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아주십시오. 이 화면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미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의 내용입니다.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라는 비전에 따라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를 구축하고 생활 기반 문화 환경을 조성, 지역의 개성 있는 문화를 발굴,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이라는 4가지 전략과 그 아래 15가지 핵심 과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1차 지역문화진흥계획의 계획이 지역문화 기반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문화 역량 강화에 방점을 두었다면 2차 기본계획은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 그리고 이를 통한 수혜자 중심의 정책으로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문화를 지원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가의 지역문화진흥 정책 방향과 지자체의 정책 방향이 전혀 다르게 가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지역의 문화적 역량 강화와 자치 기반 구축을 위해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상위 계획을 바탕으로 고양시 문화정책과의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여 지역의 문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체부의 지역문화진흥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고양시의 중장기 문화정책의 방향성은 어떤 것입니까?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고양시 문화정책의 실현을 위해 집행부가 준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고양시의 문화정책 중장기 기본 계획은 있습니까?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지역문화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 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9년 6월 고양시정연구원에서 개최한 지역분권 고양시 문화정책 방향성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포럼에서 다수의 문화정책 전문가들은 고양시의 중장기적 문화정책 수립의 시급성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고양시의 문화정책에 대한 집행부의 정책은 전혀 변화된 모습이 없었습니다. 고양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제시하는 시행계획은커녕 문화정책 중장기 기본 계획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의 중장기 문화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방향성을 담은 기본 계획부터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고양시 문화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아주십시오. 보시는 화면은 2017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산출한 지역문화 실태조사 종합지수입니다. 이 종합지수에 따르면 50만 이상 인구 도시 총 15개 중 고양시는 8위입니다. 고양시가 8위인 이유는 지역문화정책 중장기 발전 방안 유무, 저희는 없습니다. 최근 5년간 문화정책 분야 발전을 위한 보고서 발행 수, 지자체 예산 대비 문화정책 예산 비율, 인구 1000명당 문화정책 예산 규모, 인구 1000명당 문화행정인력 수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고양시 문화정책 예산의 추이입니다. 2020년 4.07%로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관광과 체육 분야를 제외하면 2014년 2.61%에서 2020년 2.2%로 문화예술과 문화재 관련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보시는 화면은 고양시의 문화정책 예산과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고양시의 문화정책 예산과 또 역시 저희와 비슷한 규모의 수원시나 성남시와 비교했을 때 인구 1000명당 문화정책 예산의 규모입니다. 고양시의 문화정책 예산은 전체 예산액의 4.07% 규모로 수원의 6.09%, 성남의 4.79%, 부천의 8.04%로 인구 규모가 비슷하거나 50만 이상의 규모의 지자체에 비해 문화정책 예산이 적은 편입니다. 아래 화면을 보시면 인구 1000명당 문화정책 예산 규모입니다. 고양시 인구 1000명당 약 1억 178만 원, 수원시의 경우 1억 4,400만 원, 성남시 1억 5,700만 원, 부천시 2억 1,750만 원으로 확실하게 인구 1000명당 문화정책 예산 규모를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문화도시 고양시를 원한다면 고양시의 문화정책의 특수성과 자산을 점검하고 문화예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하드웨어만큼 소프트웨어, 콘텐츠, 우수한 인적 인프라를 육성, 지역사회와 연계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예술을 활성화하고 문화를 지역사회 내에서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양시의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정해야 합니다. 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조직과 예산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한 시장님의 생각과 집행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코로나로 인해 문화예술계는 큰 타격을 받았고 언택트가 일상화된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문화예술계의 회복과 지원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고양시는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문화 가구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인구 구조와 특성 변화에 따른 문화 정책의 변화도 모색해야 합니다. 시장님은 2018년 민선 7기 시정 역점 추진 방향에 대한 시정 연설을 통해 문화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복지입니다. 실생활과 연계되는 문화 콘텐츠 개발, 문화의 생산과 향유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민 문화 플랫폼 구축으로 생활 문화 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돌이켜봅니다. 시장님께서 시정 연설을 통해 하셨던 그 말씀이 구호만 무성한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고양시 중장기 문화정책을 위한 시장님과 집행부의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의원님께서 고양시 문화정책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에 앞서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예산이라는 것을 성남,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이런 곳은 세액 수입이 우리보다 기본적으로 4천억에서 5천억이 많습니다. 총 예산에서 화성 같은 경우 우리보다 1조 정도가 많습니다. 그 세액 수입이라는 것은 자치단체가 어떤 규제도 안 받고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그러한 예산이 3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업에서 나오는 소득세에 따른 지방세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성남시보다는 높지만 우리도 상당히 낮은 위치에 문화도시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통계 아까 그 자료 좀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아니요, 전에 거. 예, 성남시는 저희보다 낮습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고양이나 성남이 다 서울과 연접해 있다는 부분에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습니다. 부천은 처음부터 부천은 문화의 도시로 저기를 했고 부천 영화제가 있기 때문에 그 특성상 여러 가지가 달리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만 해도 서울까지 오는 게 상당히 멀고 그리고 저런 예산 속에는 그때그때 필요한 기반시설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 공사하느라고 200억짜리인가 얼마짜리가 들어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단기적으로 보면 저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총량적으로 5년 이렇게 보면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혁신 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교육청에 예산을 많이 이전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학교 밖 내지는 방과 후 교실들에 대해서 사실상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실시해도 되지만 예산 통계는 잡히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산으로만 편성을 하는 걸 보면 문화재단이나 이런 시에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이런 인원을 많이 키우면 예산이 규모가 커집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자체 기획 공연을 못했을 경우에는 사실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를 또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한 예로 2006년 같은 경우는 어떤 기획 공연은 74%가 다
10만 원짜리인가 15만 원짜리 티켓인데 74%가 다 초대권으로 나갔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상황들을 볼 때 종합적으로 좀 그 통계가 나오면 좀 더 우리 문화 방향이 잘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양시는 기본적으로 학생들한테 1인 1학기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하라라고 계속 교육청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 자체가 시민들이 가까이 즐기고 내가 참여하는 예술이 맞다. 좋은 예술, 좋은 그 문화 같은 경우는, 고급 문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도권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봤을 때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에 비교했을 때 그럼 우리 지역으로 오게 되면 우리 고양시나 서울 북서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서울에서 하게 되면 그 수도권 전체가 오기 때문에 사실 경쟁력이라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한 30% 정도가 우리가 저렴하게 해줘야만 공연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그 악재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 경기도 문화재단을 이 지역에 유치를 한 것이고, 그분들은 지금도 얘기하는 것이 아람누리나 어울림누리 공간을 본인들이 하나를 다 대관을 해서 경기도 문화재단이 하는 공연을 다 여기서 배치하면 최고급이 되는데 왜 그걸 안 해주냐는 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고양시 문화의 어떤 독창성과 연결이 될까 안 될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지역문화진흥법은 2014년에 제정해 있고 동법 15조에 따라서 문화도시 지정은 중앙정부 정책으로 2018년 사업설명을 시작해서 2022년까지 30개 도시 지정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7개 도시가 지정되어 향후 5년 동안 국비 100억, 시군비 100억, 총 200억 예산이 투입되는 그 사업입니다. 우리 고양시도 108만 인구에 비해서 하면은 상당히 좋겠지만 재정력가 높지 않아서 이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고양형 문화도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화의 그 소비와 그 생산을 우리 시민들이 직접 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런 분들한테 예산을 많이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설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예산이 안 잡히는 것은 대관은 전부 안 잡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관 사업에서 그럼 고급 문화가 없었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으로만 표기되는 것보다는 우리 대관 사업을 할 때도 우리 시가, 우리 또 의원님들께서 그걸 점검해 주셔서 좋은 문화가 들어오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 저급한 문화가 들어와서 그냥 대관료만 받는 이런 식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 높은 문화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대관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관 계획도 그냥 그때그때 공간이 비면 주는 것이 아니라 계획성 있게 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선 7기에서는 어쨌든 지역 불균형과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서 아람누리 미술관도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미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 또 최근에 한강 생태 역사 관광벨트 조성을 통해서 그쪽 지역에도 뭔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강서구와 우리 고양시와 함께해서 구 행주대교를 어떻게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할까라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호수공원이 비어 있습니다. 호수공원은 꽃축제가 있는 날 외에는 사실 사람들이 특히 야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품으로 돌려드릴까, 지정문을 설치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서 문화를 어떻게 누릴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지금 저희 고양시가 매입한 일산역과 그 다음에 농협창고는 그 시절에 50년 이상 된 시절인데도 지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실상 신촌에, 우리는 홍대에 문화인들을 여기에 끌어들여서 마음대로 끼를 발산하자, 이게 이제 캐치프레이즈고, 그 지역에 도시재생을 하는 것이 문화도시재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나름대로의 문화공간이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옆에 이제 화사랑, 숲속의 섬이죠. 그걸 매입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부터 일산 농협창고까지, 그리고 일산역까지 이렇게 걸어가는 여기에서 문화 생태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간이 그 길과 그 지역에 있는 공간들에서 문화 거리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600년 전시관도 미술 화가들이 직접 작품 사업을 하면서 퇴근을 하거나 작업을 안 할 때는 그 공간에 그 커튼을 열어서 모든 사람들이 미술관처럼 아무나 관람할 수 있고, 그 앞에 꽃박람회 전시관과 그다음에 600년 전시관 사이에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 공간은 아무도 가지 않는 공간인데 거기서 수시로 문화 전시회가 이루어지기를 그런 식으로 꾸미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짤막한 시간에 그 기조를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양시 문화 생태계는 사실상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 홍대거리가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광주의 펭귄 거리가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막 이러지만 우리 고양시에는 그럴 거리가 없습니다. 그 거리가 다 아파트로 덮여 있고 모든 것이 재건축 재개발돼서 사실 거리가 사라지는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 거리가 존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일산역 광장 그 부분을 문화재생도시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니만큼 그 근방에 좋은 공간이 있다면 고양시가 매입을 해서라도 거기서 문화 생태가 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문화정책은 시민 밀착형 문화사업을 발굴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다리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너무나 크게 화려하게 하는 문화가 아니라 동네 조금조금하게 열리는 이 문화를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그분들이 필요한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마련해 줄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그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함께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공간을 우리가 조금씩 지원해서, 지금 청년 청취다방이라든지 이런 식처럼 조금만 지원해줘도 그런 공간에서 활동할 때 문화가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의원님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교육문화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철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박노철입니다. 이어서 고양시 문화정책 방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고양시 문화자원 현황 및 특성 분석 연구에 의하면 일산 동구는 다수의 향토문화재 보유와 공연예술자원이 풍부하며 북카페와 함께 도서관의 근접성이 용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일산 서구는 전통 보존 전수시설이 다수 있는 반면 공연예술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덕양구 남부는 유무형 문화재는 풍부하나 전수시설은 다소 부족하며 공연예술자원에 비해 시각예술자원과 도서관 접근성 및 작은 도서관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덕양 북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박물관 등 시각예술자원이 풍부하며 생활문화 자원인 도서관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고양시 문화정책은 이제는 문화기반 시설이 양적 성장이 아닌 문화공간의 질적 성장 및 복합화로 추진되어야 하며 문화자원이 전반적으로 일산 동구에 집중되어 있는 지역적 불균형도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고양시 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2021년도에 고양문화예술정책 포럼을 위한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고양예술정책 포럼을 통해 우리시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전문가와 문화예술인, 문화예술사업 종사자, 고양 시민들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문회의와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고양시정연구원의 연구 의뢰안, 고양시 문화정책 발전 방안 연구 결과 등을 통해 고양예술정책 포럼의 의제를 정하여 4번의 정책 포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책 포럼을 통해 고양시 문화예술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혜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네, 그럼 김혜련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1문이 있다 싶습니다. 시장님과 1분 있다 하신다고요? 네네. 네, 시장님. 시장님이 답변해 주신 문화정책에 대한 고민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문화예술에 순수하게 투여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도시 지정이 됐을 경우에 5년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화지정을 통해서 고양시의 문화적 소프트파워를 늘리고 이를 통해 문화 역량도 높이고 결국은 지역 문화 산업이나 관광까지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 종합 발전 계획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도시 지정 추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를 못하고 그 문화도시 지정한 타 지자체의 내용을 보면 청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록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직지입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독립문화, 독립운동 문화입니다. 결국은 독립운동 운동 기념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 문화 생태계나 이런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이 또 하나의 어떤 지적 사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고양시의 예산이나 이런 규모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용자와 그다음 이제 수요와 공급이 동일시되는 이런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용역을 실시하는 의도도 고양시 문화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청주시는 직지를 중심으로 혹은 천안은 뭐 독립운동지 그러니까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고양시도 그러한 특수한 자산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고양시 유네스코에 들어있는 서호등이나 그러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 이제 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이런 예산을 받으려면 그 왕릉에 대한 문화를 만들어서 문화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기획해서 하면 아마 그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왕릉을 그 문화 자산으로 해서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은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특색이 있어야지만 그 이제 정부의 지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시정 질문을 할 때 제가 원하고 제가 듣고자 했던 답변하고 부서에서 준비한 답변이 매우 좀 다른 것 같아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집행부가 좀 문화도시 지정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시민 밀착형 문화 사업이나 기반 구축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고양형 문화도시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른 지역에 가보면 저희들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 문화 거리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
저도 귀가 따갑게 문화거리 육성해라라고 하지만 우리 고양시에서 문화거리를 지정할 만한 곳이 있는가? 그리고 문화생태계가 어느 한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형성이 되는가? 그 지역에 어떤 그런 거죠. 이번에 이제 광주에 갔을 때 잠깐 들렸던 펭귄마을 옆에 거기가 이제 문화 도시인데 한 20여 분이 살고 계십니다. 문화 화가들이. 근데 그 화가들이 소유하고 있는 집들은 다 옛날 집들, 옛날 골목 그대로고 그것을 개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되지만 고양시에서 그런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거리가 과연 그대로 얼마나 유지될까 이런 어떤 지역의 전통이라는 거 그리고 그 지역에 오랫동안 태어나서 생활하면서 지역에 애착을 가졌던 분들이 그런 일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거의 다가 외부에서 이제 많이 들어오고 급속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공간들이나 이런 걸 마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00년 전시관을 그렇게 하는 것도 화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항상 어딘가 모여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 수요가 많은데 할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도 않는 건물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또 하나의 어떤 공간을 살리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사랑에서부터 일산 농협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런 쪽에서 어떤 문화거리라든지 문화로 다시 피어나는 어떤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기각해서 만든다면 그것이 결국은 고양형 문화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받은 답변서를 보면 고양형 문화도시는 일상에서 문화와 예술을 쉽게 접하고 시민이 직접 행하고 체감하는 그런 도시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일산역이나 농협창고를 문화도시 재생으로 한다던가 화사랑을 어떤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공간에 대한 고민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공간을 누가 어떻게 운영하고 활용하고 정말 문화가 흐르는 공간으로 만들지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컨텐츠에 대한 고민이 저희들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하나 그 컨텐츠를 고민하는 진짜 작가들이 그러면 고양시에서 활동을 그만큼 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가라는 것이 더 이제 선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양시에서도 활동을 하지만 고양시보다는 외지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외지에서 활동을 하시고 그분들을 여기에 모시는 것이 저희가 이제 과업인데 또 하나 그런 분들이 하는 활동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난번에 광주에 가서도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건물, 그런 거리에서 성장한 분들, 그것을 보고 문화를 향유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그런 곳에 오고 문화를 만드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어서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 소위 이제 작가들이니 이런 분들도 함께 고양 지역의 예술 활동에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고양시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느냐가 하나의 이제 관점인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보면 너무 문화도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부분이 이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쪽, 잘 되는 쪽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쪽들은 거의 지금 소멸돼 가고 있다. 그래서 그 문화도 함께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작가나 예술가나 혹은 음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지역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느냐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그러한 분들을 이제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해서 문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 문화거점 사업, 지역예술인 창작 지원 사업, 문화기획자 양성 아카데미 사업 등이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학교의 혁신학교 프로그램 속에 사실은 문화들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지역에 있는 그 문화예술인들이 그 지역의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서 거의 어떻게 보면 그 급여가 그 수익이 이제 거의 저렴한데 그런 쪽들에 함께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분들이 그 화랑을 갖고 있다면 그분들이 그 학교나 이런 데에서 얘기를 해주고 그러고 이제 추가적으로 구경하고 싶으면 거기 와서 이렇게 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술을 배워가는 것이 예술의 생태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문화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시민 밀착형 문화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마을 단위 문화 거점 사업은 1억 2천 예산에서 이번에 4천만 원으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지역 예술인 창작 지원 사업도 8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문화기억자 양성 아카데미 사업도 6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저는 예산은 정책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고향형 문화도시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예산이 또 거의 반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거는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규모가 작년에 비해서 이제 그만큼이 주는 데다가 또 하나가 이제 그 저희들이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앞으로 예산이 잘렸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삭감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추경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충분히 반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문화예술을 정말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것이 문화예술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문화예술을 너무 이제 고급스러운 수준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 그 친구들이나 애들이나 그 누구나가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문화인데 그런 문화를 왜 문화라고 생각을 안 하는지 그런 생태계를 지금 보면 초등학교에 옛날에 그 악기를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초등학교 악기 쓰는 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마저도 초등학교마저도 문화에 대해서 처음에는 사업을 이렇게 단년도에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몇 년이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 이게 생태계가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필요하다면 A학교, B학교, C학교에서 그런 지역에는 고정적으로 그 특화된 예술을 지원해드리고 예술 종목을 지원해드리고 그러고 거기에서 그걸 원하는 아이들은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굳이 왜 사업과 예산을 정확하게 찝어서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방금 전에 소프트웨어나 컨텐츠나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마을 단위 문화 거점 사업이나 지역 예술인 창작 지원 사업이나 문화기획자 양성 사업은 이러한 인적 자원을 육성하거나 컨텐츠를 개발하거나 소프트웨어를 보다 강화하는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은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고 실제로 1억 6천 규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각 개별 단체나 여러 지역 단체들에게 거의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모에 위한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 10억이 넘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느냐는 결국은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중장기 문화 기본 정책이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개별 사업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문화정책에 대한 중장기 기본 계획을 세워주십사라고 수차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 기존에 해오던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그 고유성이나 그 연속성을 해서 그냥 배치하는 게 맞고, 저희가 그 예산이 다른 부분이 적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성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이 예산으로 고향형 문화도시를 구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그 백마 화사랑이라는 건물을 사고 그 다음에
농협 창고를 60억에 주고 사고 그걸 또 리모델링하고 거기에다가 그 문화 생태계 청년 거기에 청년 이제 아마 그 예술 창작 활동을 하게끔 지원하는데 이 하나의 예산을 보셔야지 이거를 그 단년도 그 프로그램 사업만 보면 사실은 그러면 다른 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시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공간에 대한 예산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러나 공간을 채우는 컨텐츠에 대한 고민이 많이 없으신 것 같고, 실제로 그 예산이 많이 줄었고, 그래서 고양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느냐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 부서가 그 예산이라는 것은 모든 부서의 그 나름대로의 사업들을 그 기본적인 걸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느 한 부서가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에서 조금 조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필요하다면 그거를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그 검토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일문일답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공간에 대한 고민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방송 미디어밸리나 일산 테크노밸리를 만들고 있지만 만드는 거는 쉽거든요. 하지만 거기를 어떻게 운영해서 어떻게 좋은 결과를 내느냐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결국은 컨텐츠나 문화에 힘이 없으면 여기는 죽은 공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공간을 그렇습니다. 이게 짜금짜금한 그 문화예술 그 사업을 하시는 작가들이나 예술인들,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조그만 거리, 골목들이 모여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문화는 일부분 자본에 의해서 왜곡되어 있다. 그래서 큰 사업 내지는 큰 공연장 이런 쪽으로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문화라는 곳에 투자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했을 때 그 거리가 유지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발성을 끌어들이는 것이 저희 목적이고 자발성이 그 담보만 된다면 그런 지역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고요. 저 박록철 국장님과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네, 박문철 국장님 나오셔서 일문일답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시장님께서 대부분 다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디테일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답변서 중에 정책 포럼을 통해 고양시 문화예술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문화예술진흥을 발전시키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양문화예술 정책 포럼의 구성이나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그 정책 포럼은 저희가 그 전문가 집단이나 그 지역 시민들 그리고 시의원님들 그 문화계 학계 분들 한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역할은 저희가 그 중장기 기본 계획을 세우기 위한 그런 의제를 한 4가지 정도 선택을 하는데 그 의제를 토론해서 거의 상의해서 정하는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고양문화예술 정책 포럼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시라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의회에서 지금 그 용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하고 2019년에 저희가 그 시정연수원을 통해서 그 문화 자원에 대한 그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같이 담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새로운 어떤 그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담아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제가 고양문화예술 정책 포럼 자료 예산 자료가 올라왔길래 보니까 4회 정도 진행하고 네, 진행하신다고 10만 원 정도. 포럼을 예. 그 시점이 끝나는 시점이 언젠가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시면 바로 좀 의회랑 협의를 해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2020년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시정연구원에 의뢰한 고양시 문화정책 발전 방안 연구가 있습니다. 12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네, 최종 그리고 자료를 좀 띄워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김한규 의원님께서 지금 고양시 문화정책 발전 방안 연구 결과에서 700명 고양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 정책에 대한 부분, 고양시 문화예술 행사나 활동 공간에 대한 것, 만족도, 문화 활동에 대한 것에 대한 전반적인 설문조사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술인 자담회를 거쳤습니다. 그 자담회와 설문조사의 내용을 다 담아서 중장기 고양시 문화정책에 대한 발전 방안을 이미 용역이 나와요. 12월에. 근데 그걸 가지고 또 포럼을 해서 또 한다고 하면 시장님 임기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고양문화예술정책포럼은 포럼대로 어떤 그 고양시 문화정책 발전 방안 연구를 토대로 그 용역을 토대로 의제를 정해서 굵직굵직한 의제를 정해서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제안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문화정책 발전 방안 연구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 용역을 정할 때 그런 중장기 발전 정책 기본 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본적인 백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2월에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여튼 종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2019년에 우리가 그 지역 문화자원 그 조사 연구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 네네. 그 부분하고 그 의원님들이 이번에 그 맡겨주신 용역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또 토론이나 의견 좀 의견도 모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도시를 만들 때 도시 기본 계획을 세웁니다. 도시의 녹지와 공원을 조성할 때 녹지 기본 계획을 세웁니다. 정책의 방향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기본 계획이 필요하고 그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 계획이나 부분 개별 사업들이 계획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해마다 고양시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300억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것까지 하면 500억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계획 없이 사업을 한다는 건 지도 없이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범위도 모르고 시험 공부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의 제한이 있다고 하셨어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언제 무엇을 위해 어디에 쓸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계획이 꼭 세워지길 바라고요. 진짜 문화예술 도시 고양시를 만들고 싶다면 그에 맞는 예산과 정책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